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절 설문조사 면접 방법에 대한 지침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 면접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거기에 대한 안내, 지침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편하게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보면은 뻔할 뻔짜리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니까 신경 쫙 끄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5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가 차림새와 태도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설문지에 익숙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설문 문항을 정확하게 따라해라, 그리고 넷째는 그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라, 그리고 일부 응답에 대해서는 심층 규명을 해라. 그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어려운 용어가 심층 규명인데 이것도 상당히 쉬우니까 걱정을 붙들어 매시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층 규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아지도 이 부분이 쉽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있다가 다시 편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차림새와 태도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차림새와 태도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차림새에 대한 내용인데, 차림새는 뭐 복장이나 또는 머리 모습, 무슨 뭐 장식 같은 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림새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비슷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는 중산층에 어울리는 복장과 또는 중산층에 어울리는 그 장식 같은 거,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고, 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좀 화려한 거, 그런 것을 그 부유층에 맞는 그런 거, 그 차림새나 뭐 장식, 그런 것을 하는 게 좋고, 좀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의 경우에는 약간 수수한 그런 거 옷차림새나 장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나갔는데, 이 면접원이 그 뭐 좋은 그 명품 가방, 그 루이비 땡땡 그런 거 가방이나 샤 땡땡 그런 거 가방을 가지고서 아주 화려한 또 옷차림으로 귀걸이를 주렁주렁 그렇게 가지고 나간다고 치면은 이 저소득층인 응답자는 약간 좀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림새나 예를 들어서 복장이나 뭐 장식이나 그런 것은 그 응답자와 유사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태도인데, 태도는 화면에 보면 명랑해야 되고, 그리고 무시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여유가 있어야 되고, 친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고, 세말하면 더 잔소리가 될 그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시하지 말라는 내용은 이 사회복지에서는 그 취약층, 뭐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이나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깐분다든지 또는 은연중에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거 인식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태도에 대한 부분은 굳이 뭐 설문조사 면접 방법뿐만 아니라 인간이 일상 사회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설문지에 익숙하기입니다. 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면접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 면접원이 가가지고 면접 대상자 앞에서 설문지를 읽어줍니다. 그러면은 그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다시 이제 그 설문지에 체크하는, 적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면접원이 설문지를 읽어주는데 약간 좀 저처럼 버벅거린다든지 또는 횡설수설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원의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설문조사를 나가기 전에 설문지를 몇 차례 읽어보고 또 자기가 실제로 한번 발음돼 보게 해서 설문지를 편하게 응답자 앞에서 편하게 설문지를 읽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아나운서들이 뉴스할 경우에 스무스하게 그 뉴스 내용을 읽어가듯이 여러분들도 면접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설문지를 편하게 이렇게 읽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면접원이 설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면접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이 면접원들을 교육시키는데,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라고 교육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2번도 뭐 뻔할 뻔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3번도 역시 뻔할 뻔짜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설문 문항을 정확하게 따라하기라는 것입니다. 이 설문지에 보면은 이 설문지에 보면 질문에 쫙 써 있습니다.
써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원인데 설문지를 받아보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이건 좀 뭐 그 좀 어법이 좀 문법이 틀린다든지 또는 문장 표현이 좀 부적절하든지 애매모호하든지 그런 생각을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설문 문항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읽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면접원을 하시는데 A라는 사람이 어떤 문항에 대해서 이 여기 써 있는 것과는 틀리게 읽고 또 B라는 사람도 이 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틀리게 읽고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나중에 이 서로적이죠. 설문지에 따라서 응답한 결과가 이 문항에 따른 차이인지 아니면 그 설문지를 읽는 그 사람이 순서를 바꿔서 한 차이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면접원은 그 설문지에 있는 그 질문을 그대로 정확하게 따라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이 틀렸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런 것은 그 설문 그 면접원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 그대로 따라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가 응답을 정확하게 기록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세 번째 설문 문항을 정확하게 따라하기와 같은 그 맥락이라고 같이 또 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문항에 대해서 답변할 경우에 개방형 질문, 즉 직접 이제 그 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귀하는 어떤 선생님은 사회복지 영역 중에서 어떤 복지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까? 그런 것도 물을 경우에 그 사람이 아동복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동복지라고 간단히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간단한데 좀 이제 그 응답 내용이 길고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면접원은 응답자가 한 내용을 정확히 그대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나올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문장으로 돼가지고 약간 내용이 길 경우에는 그 면접자 또는 면접원은 응답자가 한 내용을 전부 다 고쳐야 되는데 이제 이럴 경우에 그 면접원이 그 사람이 응답한 내용을 좀 이렇게 뭐 토시를 바꾼다든지 이 사람이 사투리를 썼으니까 사투리를 좀 뭐 고친다든지 또는 이 사람이 말한 것이 문법이 틀리니까 문법을 정확히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면접원은 응답자가 그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답한 내용을 뭐 단답형이면 할 수가 없지만 이 문장으로 긴 내용을 할 경우에는 그대로 똑같이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그 면접자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문법적으로 틀리고 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적어야 되는 것이고 이 적은 내용에 대한 그 판단은 면접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연구자가 최종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원일 경우에는 이렇게 질문 문항을 그대로 정확히 따라 읽고 그리고 그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앞에 있는 이 3번하고 4번의 경우에는 그 면접원이 너무 이제 오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너무 주관적으로 자기 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면접원은 그대로 읽어주고 또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4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은 일부 응답에 대해서는 심층규명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층규명은 캐묻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캐묻기하고 심층규명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 요거의 그 영어 표현이 프로빙입니다. 이 프로빙은 이 영어가 동사가 PROB인데 이것이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캐묻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프로빙은 캐묻는 것인데 이 심층규명이라고 같은 말이고 이렇게 그 용어를 따로 써가지고 헷갈리게 만든 것이 있는데 여하튼 심층규명하고 캐묻기는 같은 말인데 이 캐묻기나 심층규명은 언제 하냐면은 그 면접을 할 경우에 즉 만나서 면접을 할 경우에 그 사람이 응답자가 한 내용이 좀 적절하지 않다거나 불충분할 경우에 다시 이제 캐묻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답변이 면접원이 판단할 때 적절하지 않다거나 또는 뭐 충분하지 않다 그럴 경우에 다시 이제 캐묻기를 해가지고 더 이제 그 추후에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캐묻기 표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면접원이 질문을 하니까 응답자가 답변했는데 그것이 좀 불충분합니다. 또는 그 응답자가 물어본 것과는 엉뚱한 그 대답을 했을 경우에 다시 이제 그것은 어떤 것이죠? 또 어떤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이 간단하게 이제 질문을 던져가지고 응답자가 다시 이제 적절한 그 응답이나 충분한 응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면접원인데 현재 그 대통령의 그 지지도에 대해서 또는 대통령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제 또는 나쁜 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현재 대통령의 좋은 점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응답자가
뭐 글쎄요, 뭐 그죠, 그렇죠. 뭐 거시기 하네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은 그것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면접원이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어떤 거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응답자가 더 적절하고 더 충분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심층 규명 또는 캐묻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상당히 쉽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그 차림새와 태도에 신경을 써라. 그리고 설문지를 잘 알고 있어라. 설문 문항을 정확하게 따라 읽어라. 그리고 또 개방형 응답의 경우에도 정확하게 기록해라. 즉 3번하고 4번은 그 면접원이 너무 오버하지 말아라. 그리고 일부 응답에 대해서는 심층 규명을 하는데 이 심층 규명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응답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심층 규명이라고 캐묻기라고도 번역한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9장이 다 끝났습니다. 뭐 9장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수업을 들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꾸벅.